수혁은 편지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집중하여 읽게 되었다.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저는 조상님을 대할 수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저는 조상님을 4대에 걸쳐 모시고 있는 종북 연조명입니다. 조상님의 성함은 연수혁입니다. 혹시 모를 사태로 편지를 통하여 모든 것을 기록하라는 전대 관조신장의 명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올해로 세수가 200하고도 78세입니다. 영생불사금강불괴공을 연성하고 있어 평범한 사람보다 7, 8배 많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연시세가의 사람이고 저희 천하 제1정 연시세가는 그 연원이 위진 남북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호 11국 시대에 수형님은 할아버지 연상주 어른을 따라 이곳 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름과 성도 없었던 저희 조상님이 수형님의 할아버님을 뵙게 되어 연시로 성을 바꾸고 저의 고 조상님과 후손들은 은혜에 따라 수형님을 대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가문의 존속은 수형님께 있습니다. 저는 수형님의 연공을 맡은 사람 중 4대 지킴이 신장 연주명입니다. 1대 관주 신장은 수형님의 할아버지로부터 성을 얻게 된 연혁 초대 신장입니다. 200년간 수형님의 곁을 지키며 수형님께 천연대법을 진행하며 각종 지식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각인시켜왔습니다. 2대 관주신장은 7대 조상이신 연자천입니다. 그분도 수형님을 270여 년간 지키며 대법의 과정을 도우셨습니다. 3대 관주신장은 저의 18대 조상이신 연출 조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시세가 34대손 연주명이고요. 중략 우리 집안의 조상은 바로 연혁이십니다. 당시 수형님의 병은 난치병으로 그 병명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서는 병명도 치유도 쉽게 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로서는 병명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형님의 할아버지는 지금은 사라진 나라이지만 동쪽 끝 당시 고구려란 나라로 대고구려의 큰 상인이었던 어른이시라 평소 교역하시던 이유로 과거의 나라를 거쳐 중원 곳곳을 여행하던 중 이름 모를 계곡 움막에서 과두문으로 쓰인 두껍고 낡은 책자를 황금빛 유골과 사람뼈 잔해에서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황금 유골과 책 등의 신비한 매력과 의문 때문에 부리는 짐꾼들로 드나들게 하며 일을 맡기셨습니다. 수형님의 할아버님과 조상님 연혁은 1년간 이곳에 머물며 과두문 책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략 연주상 어르신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유는 당년 10세를 맞이하는 수형님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꾼들과 재력의 힘으로 연시세가를 낭량의 거점을 두었고 지금 이곳 귀주로 수형님을 모시고 동굴 석실의 모습과 시설을 갖춘 후에 본격적으로 수형님을 위한 대법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수형님은 할아버님의 고집과 집념이 만든 결과입니다. 영생불사 금강불괴공이란 이 책은 바로 황금 유골과 발견된 책입니다. 물론 수형님도 아시겠지만 이 책의 기록은 신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수형님의 할아버지 연주상 어른은 이 신화 같은 책을 1년간 연구 끝에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의학, 과학, 무공을 넘어서 인간을 소우주로 여기며 완전한 자연 친화적 육체를 이루는 것이 목표인데 연주상 어른은 충분히 이 같은 육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이 약 1000년간 진행되어 수형님의 치유는 물론 마음만 먹으면 영원한 영생불사 능력과 더불어 가장 단단하고 어떠한 위협도 동반되지 않는 완벽한 신의 육체를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영생불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는 결코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중 가장 까다로운 것은 만년심류를 얻어야 하는 문제로 단 한 방울만 있으면 되겠으나 천지가 만년심류가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다는 것과 황금백장수를 성인 한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 한가득 필요하다는
추가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지간 전기가 한 곳에 모이는 곳으로서 황금백정수는 100년의 얼굴을 겨우 씻을 정도로 모이는 것이 고작이어서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듯 하늘의 도움이었는지 수영님의 할아버지는 백두대간 전기로 만들어진 만년신유를 무려 2방울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름 모를 운막한 귀퉁이 식수로 연결된 작은 요탕은 관에 담기에도 넘치는 황금백정수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수영님의 할아버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한 황금 유골의 소유자는 영생불사 불괴공의 창시자이자 연말을 실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도 분명 2,300년을 너그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황금백정수만으로는 금강불괴, 지체는 이루었을 것이지만 불괴공의 완성은 불가능했겠지요.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관주 신장들의 모습에도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금강불괴공은 수백 년을 연공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영생불사는 이론으로 추구하여 그 후 200년에서 300여 년 정도는 이룰 수 있으며 성취 여하에 따라 능력의 깊이는 다릅니다. 그러나 황금백정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완벽하게 영생불사를 이루려면 첫째, 만유신유, 한 방울의 결정체와 이로 인하여 또한 어마어마한 신체적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수영님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영님의 할아버지께서는 이 2가지의 필수 조건을 완전히 해결하였으니 말입니다. 저희는 위진 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까지 위대한 세가를 이뤘습니다. 연주상 어른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 그 목적으로 가지고 상계를 지배하고 나라의 황망성 수혜에 관여했습니다. 왕조가 저희를 인정하면 암중으로 왕조를 지지하고 지켜내는데 아낌없는 힘을 쏟았으며 왕조가 저희를 배척하면 저희는 이방 민족 앞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생 앞에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도움만 주었습니다. 이러한 힘은 또한 오직 수혁 어르신에게 정점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른 모든 학문과 사소오경, 각종 시서화, 비문둔갑, 잡서 등 포함하여 청하 각지의 각파 정서를 망라한 무공일체를 어르신에게 완벽히 심어놓았습니다. 그저 이를 꺼내어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4대 광주신장으로서 완벽하게 당나라 희대와 원나라 때 세가들에게 명하여 이방 이족들의 문화 언어까지 완벽히 대법을 시행해 어르신에게 전이시켰습니다. 고로 수혁 어르신은 천년인류사의 선생님이며 박물관으로서 집대성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진정으로 어르신의 것이 되려면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충을 겪으며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겠지만 어르신의 뇌외공이 진정 발현되려면 고금 천하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수영님의 경지는 이미 3화 취정, 5기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바로 현경 그리고 조화경, 자연경, 만물경, 우화 등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영님의 경우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수영님은 대법에 따라 매일 운기조식한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이 홍무제의 년이니까 5호 16구까지는 약 1000년 즉 1000년의 내공과 만년신유의 약효, 거기에 그에 못지않은 황금정백수의 공능이 수영님 몸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로 내려오는 말씀에 수영님이 유리관에 들기 전 난치병으로 고생하실 때 원 주인님으로부터 각종 영약과 이름 모를 진귀한 보약을 드셨다고 하는데